있는 녀석을 얼마나 받아들일까. 그래서 플럭스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플럭스 덴시티를 가지고. 면을 곱해주면 지나가는 선속을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이 인텐시티는 그렇지 않아. 이게 직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잡나 여기서 잡나 여기서 잡나 큰 차이가 없죠. 특징적으로 보면. 그렇죠? 자, 그것이 하나 큰 특징 중에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플럭스 리키지라는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면적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쪽을 커런트가 흐르고 있는 면이다 그러면 매그네틱 필드가 나오죠. 그 필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이버전스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얘는 돌아서 들어올 테니까.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면을 정의를 해보면 이 면을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정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면 A과 면 B의 A2에 면에 여기 있는 플럭스 라인들은 이 속으로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리크라고 그래요. 새 나간다는 뜻이지. 플럭스가 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녀석을 링크가 됐다. 링크하는 정도를 얘기해요. 이런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게 태생적으로 자기장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장은 벌어지고 분수같이. 그래서 어디서 물을 맞느냐에 따라서 세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를 고민해야지. 들어오는 거는 얼마나 들어오고 빠지는 건 얼마나 빠지느냐. 항상 그거밖에 이제 그런 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여기는 다 빠지는 영역이 되는 거고 여기 들어오는 녀석만 링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잘 링크가 되느냐. 그래서 A하고 B가 공간적인 구분이 있는데 자기장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합이 되고 있는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것도 자꾸 플럭스를 가지고 따지죠. 이 면으로 들어오는 양을 갖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항상 퍼지고 있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링키지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가까이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위치에서는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녀석, 이 값을 얼마나 잘 커플링하고 있느냐? 이걸 링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생기고 있는 이 값을 우리가 링키지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덕턴스라는 개념은 흐르고 있는 커런트에 얼마나 잘 플럭스가 들어왔느냐 하는 정도지. 그 인덕턴스는 태생적으로 보면은 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마그네틱 선속의 덴시티를 적분한 거예요. 링이 두 개가 있다. 두 번 감았다. 세 번 감았다. 네 번 감았다에 개수가 이제 나란히 늘게 되죠. 이거는 N은 면적이 늘어나는 개수. 반면에 분모는 뭐가 돼요? 분모는 흐르고 있는 커런트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고 있는 이 커런트가. 그래서 요거는 커런트 값이죠. 그죠? 자, 또 하나 잘 들여다보면은 L은 따라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인자가 되느냐면 성분의 성질상 매그네틱 선속과 플럭스 덴시티와 크기가 함수고 또 하나는 뭐야? 요 면적이야. 하나, 얘가 클로즈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오는 선속의 세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클로즈가 아니야. 이 면의 S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요 값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L 값은 뭐의 관계가 되느냐면 구조의 관계가 돼. 받는 면의 형상, 구조, 형상, 다른 말로 지오메트리. 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크게 만들면 손속이 당연히 커지죠. 덜 빠져나가니까. 제일 크게 만들면 에고 쌓는 거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지.
그런 재미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이 선의 특징은 직선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선의 특징은 뭐예요? 다이버전스 B가 제로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분수같이 퍼져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럭스를, 면을 정의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양을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두 개의 선을 가지고 우리가 얘가 얼마나 여기서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 그러니까 만든 정도의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정도의 비율을, 그 커플링하고 있는 값을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캐패시턴스는 일렉트릭 필드, 전하, 매그네틱 필드는 커런트, 인덕턴스. 특히나 인덕턴스에서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을 만들어 놓고 이 링에 커플링 되고 있는 매그네틱 필드를 가까이 둘 때와 똑같은 크기를 멀리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점점 떨어지죠. 매그네틱 플럭스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세기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는 거는 얘가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면이 줄면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테나 같은 경우를 이렇게 구부렸다. 이러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동그란 안테나, 뭐 여러분이 이렇게 루프 같은 안테나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혹시 요새는 사실 오디오, 여기 혹시 오디오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오디오에 들어가는 안테나, 루프 안테나, FM 방송, 우리가 수신하는 동그란 루프 안테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조가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하면 굉장히 커플링이 나빠져요. 그래서 모양도 중요해. 이 지오메트리의 모양도 중요해. ES가 가능한 한 매끈한 게, 면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 표면에 흐르고 있는 전하의 저항이 바뀌기 때문에, 어찌됐든 인덕턴스라는 개념을 쓰면 상당히 편리하고, 인덕턴스는 개념상 뭐다? 매그네틱 플럭스의 커플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캐패시턴스는 뭐예요? 일렉트릭 필드의 커플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자,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보면, 사실은 이 면이라는 거는 두 개를 가정해서 보면 자기 자신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들더라도 내 자신이 나한테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지. 매그네틱 필드가 왜 들어온 게 다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면에서 생기고 있는 인덕턴스는 우리가 원원, 내가 만들어서 상대한테 주는 거는 L12, 상대가 만들어서 나한테 주는 걸 L21, 상대 자체가 만들고 그 상대 자체가 갖고 있는 인덕턴스는 L22. 이런 L11과 L222를 우리가 얘는 뭐예요? 서로 관계죠. Mutual Inductance. 그러면 이게 바이 데피니션상 차이가 뭘까요? 이게 링키지 정도의 차이죠. 셀프 인덕턴스는 링키지가 퍼펙트예요. 그래서 정의 그대로 값을 가져요. 근데 상대값은 어떻게 돼? 사실은 니크가 있고 상대 커플링하고 있는 값의 비례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N2의 비례를, N이 N2로 가죠. 이건 N1이고. 그리고 분모는 뭐가 돼? 1, 2인 경우. 1, 2인 경우는 상대의 턴수가 되고, 오리진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나요? 자기로부터 시작했으니까 I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바이 데피니션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투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B, 2의 DL, N2의 B, S2의
B.ds 이렇게 되겠죠. 이건 S1이고 이건 S2가 되겠죠. L21은 어떻게 될까? 얘하고 반대가 되겠죠. U1 여기는 L1이고 L2가 되겠지. B1에 DL 분의 sorry. 여기 분모 부분은 N1에 S1, B, S1, S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덕턴스는 공간에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뚫려있는 공간에 링끼리 커플링하고 있는 플럭스를 커플링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인덕턴스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도입이 돼. 상대만 생각하지 않아. 돌아서 자기한테도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다 묶어서 가면 이거의 점이 어디예요? 얘예요. B필드는 다이버징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든지 루프를 만들고 있지. 그래서 이 링에서 매그네틱 필드의 커런트를 흘려서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었다. 면적이 A1이고 매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지면 이 매그네틱 필드는 B1은 어떻게 돼요? 돌아서 자기 자신한테 또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만들어주는 인덕턴스가 얘가 갖고 있는 인덕턴스가 존재하고 있다. 이 생각이 흐름이 이상하지 않죠. 자기한테 계속 들어오고. 왜? 얘가 클로즈돼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B필드가 갖고 있는 개성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외울 문제가 아니야. 개시점이 여기서부터 그래. 얘는 차지 때문에 돼서 캐패시턴스는 어떻게 돼요? C11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거기 차지가 만들어주고 있는 필드는 상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점과 종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런 문제가 없죠.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진 때문에 생기고 있는 이야기지 이거를 뭐 이상하게 외우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참 이상한 생각이야. 그래서 인덕턴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게 이런 이치구나를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플럭스를 생각을 할 때 이 플럭스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내가 어느 플럭스를 얻었는데 얘가 다이버전스를 취했어. 이게 제로야.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다이버전스 2가 제로야. 언제? 소스 프리한데 일렉트릭 필드는 있단 말이에요. 그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당연히 돌아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야? 수동 공간이지. 어디겠어요?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 배울 우리가 웨이브가 공간에서 프로파게이트 할 때 전기장은 다이버전스 비교처럼 어떻게 돼? 돌아서 들어오고 있어. 다이버전스 일렉트릭 필드가 돌아서 들어오고 있어. 일렉트릭 필드를 따라서 전하가 돈다고 가정하자. 자, 전하가 돌면 전류가 되죠. 뭐가 만들어지겠어? 그러니까 전기장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가 생겨요? 전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전류가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거고 전류가 있으면 뭐가 만들어요?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이렇게 링크가 되고 있죠. 만나지는 않아. 둘은 절대로 만날 수 없어. 자기장이 전기장하고 붙어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질상 두 개의 성질은 자기장이 있으면 전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바뀌니까 얘가 어떻게 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 링크들이 갔다 왔다 하면서 가기 시작을 하죠. 그게 웨이브예요.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그거야 페이스는 90도가 바뀌어서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그거의 크기 차이는 웨이브 임피던스의 크기 차이. 소스가 프리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시면 다이버전스 하고 있는 플럭스가 소스하고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벌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배웠었던 벡터를 쓰고 있고 성질을 판단하는 그 변상이라고 할까? 변상학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취해보고 커를 취해보는 거야. 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다이버전스 하고 있을 때는 이 인덕턴스라는 개념은 상당히 유효한 개념이에요. 특히나 매그네틱 필드에서는 아주 자기 자신한테 셀프 인덕턴스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플럭스는 그 다음서부터는 뭐 이 제가 업데이트를 잘못 지난 시간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이거 화면이 꺼지면서 업데이트하라고 나와서 줌 업데이트를 했더니 줌이 지금 저는 계속 꺼졌다 들어갔다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오, 참.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아, 이게 참 문제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2211은 이제 셀프 인덕턴스, 그 다음에 링키지라는 LI, L은 정도고, 그 다음에 커런트를 곱하면 그것이 사실은 플럭스예요. 링키지한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은 토탈 지나가는 선 속의 총합분의 하나에 흐르고 있는 커런트 값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변형을 시켜서 보면 이 식으로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을 쓰면 어떻게 돼요? 커런트 루프하고 적분이 되죠, 그냥.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얘를 플럭스를 D다 DS인데 이거에 S잖아요. S에 컬 A 흐르고 있는 L에 A다 DL이 되죠. 그죠? 기억하시죠? 매그네틱 플럭스는 벡터 포텐셜의 A다 DL이죠. 기억나세요? 네. 이거는 기억나세요? 나겠죠? 당연히. 자, 이거다 DS는 얘가 스톡 티어럼. A다 DL이. 그래서 뭐 A 벡터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L11, 2는 각 라인에 커런트를 곱해서 만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구했었던 이 값을 보면은 분모 분자에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것이 1, 2가 돼요. 그래서 L1, 2는 L1 곱하기 L2의 루트 씌운. 여기서 사실 옆으로 빠지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K 값이 들어가요. 이게 커플링
제가 컴퓨터를 잠깐 껐다 켤게요. 여러분들 나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팅을 했는데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 미안한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PC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L을 우리가 플럭스 링크라는 개념을 잘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인덕턴스라는 개념은 플럭스 링크를 의미한다. 인덕턴스, 인덕터, 인덕턴스. 이거는 매그네리 플럭스 링크 연결을 플럭스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의미한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L1, L2는 예. L1, 2의 루트 값, 뮤추얼 인덕턴스 값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여기의 개념은 셀프 인덕턴스와 뮤추얼 인덕턴스. 그 다음에 인덕턴스의 정의는 커런트의 플럭스, 토탈 플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매그네틱 플럭스의 토탈은 Li. 플럭스 값은 그래서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를 따질 때 플럭스 덴시티를 잘 따지고 B를 따지는 이유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질이 다이버전스 B에서부터 비롯됐다.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결국은 뭐예요? 이 턴의 개수죠. 턴의 개수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뮤추얼 인덕턴스를 한번 구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사실은 엄밀히 이 에어리어가 같지 않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안에다가 코일을 감고 밖에다가 코일을 그냥 겹쳐서 감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덕턴스 두 개를 쓰는데 가면서 퍼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를 알았느냐면 매그네틱 필드를 여기에서 플럭스를 만들고 여기에서 커플링하고 있는 다른 루프 두 개를 만드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새는 게 생기잖아요. 필드가 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셀프 인덕턴스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커런트 흘러서 만들어지는 루프에다가 덧대서 내가 코일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사람들이 쓰느냐 하면 선 두 개를 가지고 가서 꽈서 막대기 하나에다가 속이 비어있는 막대기, 속이 차일 이유도 없죠. 비어있는 게 낫죠. 차라리 차면은 글로 매그네틱 필드가 또다시 흘러가기 때문에 비어있는 게 낫죠. 두 개를 꽈서 같이 감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루프 1에서 루프 2로 매그네틱 플럭스를 잘 전달하기 좋죠. 그건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기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혹시 봤을 때 이렇게 선들을 꽈놓는 두 개 선을 이렇게 꽈서 사용하고 있는 데를 가서 보시면 아 그런 뜻이 있나 보다. 여기에 요 면적의 비율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 걔를 줄이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뭐 대동소이하고 여기서 이제 전자석 같은 경우에 코일을 감았을 때 이 코일을 어떻게 동그랗게 감는 거를 토로이달 코일. 이거 여러분들이 그 뭐 이터나 케이스타나 핵융합의 토카막이라는 장치를 보면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코일이 도너 형태로 감겨져 있죠. 그 뜻이 뭐예요? 안에 있는 입자들이 그 코일 안에서 계속 자기장을 받아서 닫혀져 있으라. 입자들을 밖으로 빼지 않으려고 하는 까닭이죠. 이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것을 미러 머신이라고 해서 양쪽에 자기장을 3개 거는. 그래서 마치 뭐 같으냐면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이렇게 꽉 쥐어서 막는 거죠. 사탕을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미러 머신이에요. 양쪽에 미러를 두고 안에다가 트래핑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바를 아예 휘어서 이렇게 붙여갖고 토로스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 근데 대세가 토로스 만드는 방법으로. 왜? 꽉 꼈는데 사실은 이 새로 완벽하게 얘를 끝낼 수가 없어서 플러그 양쪽에 이렇게 마개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덕지덕지 붙느니 차라리 하나를 이렇게 돌려서 맞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미로는 거의 이제 연구들을 많이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네. 한쪽으로 뭐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분사시킨다. 그러니까 우주선에다가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추진체를 쓴다. 그건 미러 형태를 더 선호하죠. 그리고 그 지구상에서 우리가 트랩해서 파티클을 잡는 쪽에서는 이 토로스 모양을 잡는데 매그넷이 밖에 하나씩 이렇게 감겨져 있는 꼴을 갖게 되는 이 형태를 갖죠. 이 토로스 형태를.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페라이트 코어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매그네틱 플럭스가 이렇게 감아서 요 안에 자기장들은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속이 많이 흐르라고 페라이트로 쓴 코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도 사실은 이것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노트북에 끝에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노트북 그 연결하는 선, 노트북 말고 컴퓨터의 키보드나 또 대개 모니터들 가다가 보면은 꺼다랗게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죠. 네, 그게 페라이트 코어예요.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그래서 노이즈를 뽑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할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물질에 이렇게 감아서, 물론 이게 감는 방향을 바꾸지는 않아요. 제가 급하게 감았는데, 그래서 여기 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한 시켜놓은,
이런 코어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 매그네틱 플럭스는 봐요. 인덕턴스는 어디로부터 유발된 거예요? 플럭스의 링키지죠. 플럭스 덴시티의 링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질문이 이거야. 도선이 두 개가 있어. 커런트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원이 두 개가 있어. 이 사이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도선은 인덕턴스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냥 서냐? 아까 오늘 우리 자꾸 계속 이야기를 뭐를 갖고 있느냐면, 플럭스니까 루프 면적이 존재를 하고, 이 면적에서 지나가는 양으로 얘네들이 커플링 되는 걸 가지고 원리적으로 계산을 했어. 그런데 얘가 바가 됐고, 얘가 바가 됐어. 막대기야.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선 같은 도선이야. 그냥 일짝선. 어떻게 될까? 걔네들은 인덕턴스가, 도선은 인덕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인덕턴스를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다는 뜻이지. 왜 있어요? 왜냐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클로즈가 안 돼도 얘네들이 일단은 매그네틱 선속을 맞잖아. 매그네틱 선속이 얘가 갖고 있는 요 공간을 지나잖아. 그래서 이 선도, 이런 그냥 도선도 인덕턴스가 라인 인덕턴스라고 그래서 있어요. 크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선 두 개에 커런트가 흐르면 이 커런트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하고 커플링 되고 있는 이 인덕턴스 텀이 있어요. 따라서 뭐가 흐를까요? 자기장을 얘가 맞아서 자기장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전하들이 움직이겠지. 또 두 선이 지나가면 이 두 선 사이에 캐패시턴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모든 전선은 L과 C 값을 갖고 있어. 선이 일자기 때문에 인덕턴스가 없다는 아니야. 작다지. 그리고 늘상 캐패시턴스하고 인덕턴스는 항상 상존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덕턴스하고 캐패시턴스의 이 선에서 만들어지는 값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거리를 띄워서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선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불구불 해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덕턴스가. 플럭스를 가져갈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선을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이 선에 갖고 있는 셀프 인덕턴스 값은 점점 커지게 돼.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무슨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이 컴퓨터 선 같은 경우를 둘둘둘둘둘 말아서 꽉 묶어서 두는 거는 썩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풀어놓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걸 우리가 이쁘게 잘 관리한다고 똘똘똘똘똘 말아서 말더라도 어떻게 마는 게 좋겠어요? 성기게 이렇게. 너무 작게 팽팽팽팽팽팽 감아놓으면 오히려 캐패시턴스가 커지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얘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부러져서. 그래서 하여튼 여유 있게 정리를 하시더라도 너무 똘똘똘똘똘 말아놓는 건 그게 썩히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방법이에요. 자, 기억하시면 캐패시턴스하고 하나 기억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에너지 얘기로 합시다. 얘네들이 플럭스를 받으면 무슨 일을 할까요? B필드가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 커런트가 흘러서 B필드를 B1이 만들었어. B1이 여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순간적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에 기전력을 만들죠. 그렇죠?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일에 의해서 유도된 이쪽으로. 이 기전력의 크기가 L의 크기만큼 LI가 만든 플럭스만큼 LI였고 LI가 만든 것만큼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었던 전하가 매그네틱 플럭스가 있는 플럭스를 확 집어넣어주는 순간에 얘가 탁 움직였어. 그럼 뭐를 했다는 뜻이 될까? 에너지가 전달이 된 거죠.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 플럭스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이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됐다고 설명하고 싶겠지. 왜냐하면 얘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였으니까 에너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 받은 에너지의 크기가 어디서 왔어요? 분명히 여기서 왔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캐패시턴스도 마찬가지지. 이 안에 전하가 충전되어 있지. 배터리 같은 거죠. 그렇죠? 전하가 어떻게 됐어요? 밖에서부터 전하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쌓아놓는 거죠. 얘는 어떤 뜻이야? 캐패시턴스는. 캐패시터의 양쪽 끝단에 있는 일렉트로드에 전하를 붙들고 있는 힘이지. 붙들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아니, 뭐라 그래야 돼? 스토어하고 있는, 하전을 시키고 있는 에너지. 여기 있는 전기장이 뭐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여기에 플러스 전하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붙드는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캐패시터는 하나에 뭐가 돼요? 충전을 시켜놓고 얘를 띄워다가 저쪽에다가 램프를 켜놓으면 어떻게 돼?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가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했어요. 차지의 크기에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고 여기에 걸려있는 전기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전하의 크기는 CV를 갖고 구했죠. 스토어한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이 전하가 받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 전하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했죠. 상대적인 거라 어떻게 돼? 2분의 1을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답의 결론이 뭐가 돼요? 2분의 1 토탈 볼륨의 D가 이 D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D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D. 앞에 있는 D가 DV죠. 이 앞에 있는 D는 잘 보세요. 추적해서 보면 D가 다이버전스 B에서 나왔어요. 다이버전스 D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버전스 D는 뭐에서 나왔냐면 로, 여기 있는 로 값에서부터 나왔죠. 로 값의 이필론 값. 이게 D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로 값에서 D가 나온 거예요. 로 값에서 D가 나왔죠. 다이버전스 D는 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앞에 있는 D는 소스가 뭐였었어요? 전하예요. 하전된 전하. 차징되어 있는 차지들이죠. 그렇죠? 이 E는 뭐예요? 이 안에 형성되는 E야. 원인과 결과가 같을 때는 얘가 제곱이 돼. 하지만 엑스터널리 여기에 E가 하나 더 들어갔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 안에 있는 E는 어떻게 돼요? 얘가 바뀌어. 이해할 수 있죠?
여기 차지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가 있어서 형성되어 있는 E는 차지에서 만들고 있는 이 차지 표면에서 만들고 있는 다이버전스 D하고 같죠. 그래서 이 E는 이 E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차지되어 있는 녀석의 외부에서 내가 익스터널 필드를 내가 더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터널 필드 더하기 익스터널 필드의 값일 거 아니야. 그럼 요 차지하고는 상관없는 차지가 만들고 있는 값에 엑스트라로 더 들어간 값이 들어간다고. 엑스트라로 더 들어간 값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무조건 얘가 만들고 있는 2하고 곱해주면 안 되지. 여기 있는 진짜 이 필드하고 곱해줘야지. 상황이 그렇겠죠? 그래서 E.D로 여러분들이 D.E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 이 D는 누구냐? 전기장일 때는 누구? 전하를, 이 플럭스를 정의해주고 있는 전하에 대한 값으로, 얘는 그것에 만들어지는 포텐셜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얘는 전하로부터 나와. 기온이 다르다는 거지. 구분은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 무조건 외우면 진짜 안 좋아, 이거는. 그래서 그래야 에너지가 스토어됐다라는 개념을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여기에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다. 캐패시터가 에너지 뱅크다라는 얘기를 내가 쓸 수가 있고, 그 개념을 이 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얘 풀어놔야 돼. 이자승으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쫓아가지 못해. 왜냐하면 이 부분을 쫓아가지 못해. 정작 여러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익스터널 필드에서 필드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를 내가 따지는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2분의 1은 어디서 나왔나? 상대적이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분의 1 나왔어요. 똑같아질 거예요. 얘가 뭘로만 바뀌어? 루프로 바뀌어. 얘가 루프로 바뀌어. 그리고 캐패시턴스 대신에 인덕턴스가 들어가. 자, 그래서 에너지를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하고 매그네틱 필드의 에너지가 나올 텐데,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는 이전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구했고요. 캐패시턴스, 요거를 우리가 캐패시턴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D의 이필런 A. 요거는 매질이죠. 여기가 또 면적, 얘는 간격. 자, 얘하고 사실은 A 값은 매우 시밀래리티를 갖고 있는 성질상의 특징을 갖는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는 차지끼리 했고, 다음 거는 뭐예요? 인덕턴스로 우리가 커플링하고 있다. 상상해 볼 수 있죠. 네. 이 줄 히팅은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커런트하고 물리는 문제예요. 커런트 덴시티하고 물려있는 문제죠. 차지가 흐를 때. 에너지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에너지를 얻고 스토어 됐어. 그것이 어떻게 방출되느냐, 발현되느냐는 E.J. 흐르고 있는 커런트에 거기에 인가된 전기장으로 우리가 거기 들어가고 있는 값을 알 수 있죠. 커런트가 컨덕티비티 곱하기 2예요. 이 컨덕티비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컬리전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전도도에 컬리전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잊지 마셔. 컬리전은 일단은 에너지를 가져가는 턴이에요. 충돌이 있으면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전달은 준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 더 생각해 줘야 될 게 있어. 이 전기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 전류가 흐르잖아.
그 에너지가 그냥 소모가 될 뿐이야. 소모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게 기체 상태로 되면 어떤 상태가 있어요? 기체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그러고 있는 전류가 오밀 히팅을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있는 녀석들하고의 충돌을 하죠. 그래서 이게 원자 세계로 들어오거나 양자역학적인 세계까지 이제 도달하면, 그러니까 원자 세계로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하를 만들어. 이온화라고 그래요.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전자가 이렇게 막 흘러가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질이 굉장히 덴스하면 이 전자들이 에너지를 그냥 열 에너지로밖에 안 잃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 뜨거워지는 정도의 열 에너지 특성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 그런데 원자 세계로 들어오면, 원자나 분자 세계로 들어오면 추가적인 현상이 또 있어요. 충돌해서.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전하를 만들어. 무슨 얘기냐면 수소에 전자 하나가 붙어서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꽝 때렸어. 그래서 한 14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꽝 때리잖아? 그럼 이 전자가 궤도를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저 멀리 있는 외곽 궤도로 가. 그건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구속받지 않는 전자가 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하이드로전 플러스가 되고 전자 마이너스가 그냥 돌아다녀 같이. 여기에 지금 뭐가 걸려 있냐면 전기장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외부 전기장. 공간 안에. 자,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될 문제가 하나 더 붙은 거지. 원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 원자는 가만히 있는데 전자들이 와가지고 빵 때렸어. 빵 때리고 나니까 밖에 있는 전자가 붙들고 있던 힘을 못 쳤어. 외부에서 아주 큰 혜성이 날라와갖고 지구를 탁 때렸어. 혹은 달하고 딱 부딪혔어. 그래서 달이 지금 돌다가 궤도를 이탈해버렸어. 그럼 이제 재앙이죠. 당연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플러스는 차지를 갖게 되고, 차지 특성을 갖게 되고, 발현이 돼. 여기가 붙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차지 특성을 갖게 돼.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온화, 이온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 줄 히팅이 전자들을 굉장히 에너지를 뜨겁게 만들어줘요. 그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에너지가 더 높아져 가면 그 옆에 있는 녀석한테 입자들을 때려서 걔의 전자를 끌어내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일반 도선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데 가스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조금 더 쉽게 벌어지죠. 왜? 열 전달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죠. 에너지 전달. 그래서 줄 히팅은 그 가스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이오나이제이션까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 전하가 만들어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전하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개 더 생각하시면 되죠. 줄 커런트, 자, 그럼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전하가 또 만들어져. 여기까지 생각하죠. 전하가 이온화로 추가적으로 전하가 생성이 돼서 추가돼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매그네틱 에너지를 잘 봅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전류라는 개념이, 우리가 전류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회로상에서 전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배터리가 있고요. 스위치가 여기 열려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이게 열려 있어요.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죠. 왜 안 흘러요? 누가 설명해 줄까?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는 여기 배터리에서, 배터리가 뭐예요? 배터리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전하를 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죠.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에너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이쪽으로 형성돼요? 안 돼요? 전선을 따라서 전기장이 형성되지 않죠.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그래서 전기가 안 흘러요. 스위치가 닫히면 어떻게 돼요? 전하가 흐르기 시작을 하지. 그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전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죠. 편리상. 방향 때문에 그렇죠. 일단 전하가 흘러요. 여기 스위치가 on 돼야지 흘러요. 스위치 on. 그래서 회로상의 전류는 얘가 클로즈 되어 있을 때, 클로즈 되어 있을 때, 서킷이 클로즈 되어 있을 때 전기가 흐르지, 열려 있을 때는 전기가 절대로 안 흘러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어.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어. 그러면 코일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겠죠. 코일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에서 뭐가 생겨요? 매그네틱 필드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흘러서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고 있어. 자, 그럴 때 이 불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램프가 어떻게 연결됐냐면 중간에 이렇게 묶여서 연결돼 있어. 램프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램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류가 램프를 향해서 지나갔다는 얘기죠. 램프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불이 들어와요? 램프에 있는 텅스텐에 전류가 흐르면 텅스텐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텅스텐에서 전자들을 내놓으면서 그 전자들이 내놓는 것 때문에 생기는 빛이 램프야. 필라멘트 램프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로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런데 여기는 텅스텐이 있고, 자, 그래서 원상티를 잘 들여다보면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열었어요. 열었을 때는 아무것도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닫았어요. 닫으면 전류가 자 흘러요. 1루도 흐르고 1루도 흐를까요? 아니면 1루만 흐를까요? 1번으로만 갈까? 2번, 1번으로 다 갈까? 아니면 2번으로 갈까? 한번 보팅해 봅시다. 1번으로만 간다? 아니면 2번으로 간다? 1번, 2번 다 간다. 어떨까? 채팅창으로 할까? 아니면 손들기로 할까? 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어디로 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얘는 램프가 연결되어 있고요. 얘는 뭐가 되어 있냐면 그냥 코일만 감았어. 약간 길어진 거죠.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두 개의 여기서 흐르고 있는 이 전류의 소스는 저항이 1과 저항 2가 있는데 저항이 작은 데로 흐를까 큰 데로 흐를까? 당연히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겠죠.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흘러요. 자, 그러면 코일은 그냥 코일을 감은 거고 그럼 저항은 레지스티비티 곱하기
길이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반비례를 하잖아요. 그치? 자, 저항은 코일을 감은 거는 길이는 좀 길어졌죠. 그렇다고 이 저항이 무한히 커지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선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같은 구리선이고. 얘는 어떻게 돼? R2도 똑같은 로직을 가질 텐데 얘는 누가 커? 얘가 텅스텐이 구리보다는 레지스티비티가 엄청 커. 그래서 얘가 커. 따라서 어떻게 돼? 전류가 일로 못 가고 대부분의 전류는 일로 흘러요. 그래서 돌아가죠. 클로즈 서킷.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겠지.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돌고 있지. 전류가 루프를 만들면서 도니까 여기 뭐가 형성돼? 매그네틱 필드가 형성되고 있죠. 스위치를 딱 껐어. 순간적으로 오프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류가 일로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흐르죠? 어디로 흐르겠어요? 어떻게든지 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걔를 딱 끄면 흐르던 전류가 싹 없어지고 불이 들어와요. 이 불이. 그 얘기는 뭐예요? 전류가 일로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손이 끊어졌는데 전화를 누가 밀었느냐? 전화가 움직이는데 들어간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거지. 얘가 꼭 마치 무슨 역할을 한 것 같아. 캐패시터 역할. 캐패시터도 에너지 스토리지고 인덕터도 에너지 스토리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파워를 봅시다. 파워는 어떻게 됐어요? V 곱하기 I야. 여기에서 I는 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네. 여기 걸려있는 요 부위는 전압은 전기장이죠. 전기장을 누가 만드냐면 LDIDT가 만듭니다. 요가 그러니까 흐르던 전류가 끊어지면서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LDIDT를 넣으면 뭐 자명하게 이게 2분의 1 LI 자승이 나오니까. 여기 핵심은 V는 LDIDT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들어가죠, 없죠? 네. 요거 기억해 두시고 집어넣으면 뭐 자명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토탈 에너지는 이런 경우는 두 개의 루프 1과 루프 2가 있을 경우는 셀프 인덕턴스의 에너지, 그 다음에 뮤추얼 인덕턴스의 에너지 2개, 그 다음에 셀프 인덕턴스의 에너지 하나, 2분의 1 L11 자수 2 곱하기 L12 곱하기 2,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하면 뭐가 돼요? L12에 L1 I2 I2가 되죠. 요거를 우리가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해서 MI1 I2라고 쓰기도 해요. 또 하나는 얘는 2분의 1 L11 I1 자수, 얘는 2분의 1 L22 I2의 자수. 얘들을 다 더한 값이 토탈, 얘네들 두 개가 갖는, 전체가 갖는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더 꼬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커런트 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생기나요?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있죠. 면으로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 자기장과 이 코일에서 생기고 있는 이 자기장은 서로 어떻게 돼요? 수직관계.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이 면상에서도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회로는 순간적으로 전기를 켰다 키면 자기장을 발생을 시켜요. 매그네틱 플럭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선을 탁 키고 끌 때 사실은 그 RF를 특정을 하면 신호에 노이즈가 생겨요. 신호를 켰다 끌 때 항상 노이즈가 생겨요. 자,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핵심이고, 그것을 그 에너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벡터 포텐셜하고 커런트 뭐하고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했듯이 잘 봅시다. 에너지는 Li 곱하기 I. 두 개의 에너지는 서로가 2분의 1이 됐었죠. 자, 그래서 I 자승이잖아. Li 곱하기 I. 이 I 자승은 원이 된 거죠. 2가 된 경우, 이 경우를 보면 일반적이죠. 그래서 J와 K하고의 커런트, 얘는 J 쪽에서 생긴 거, 얘는 K 쪽에서 생긴 것을 두 개가 모여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Li 자승이었잖아요. 토탈 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K, K의 합이에요. 그런데 이 플럭스는 어떻게 우리가 알았어요? 매그네틱 플럭스는 라인 인테그랄 A dl 이었죠. A dl. 그래서 이 값은, 전체를 다 더한 값은 이 전체에 있는 i가 있는 게 n개만큼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A dl은 뭐예요? J d 타우지. 여기가 볼륨이 되잖아요. I dl은 I는 DA라는 면적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커런트가 I죠. DL은 이거죠. 간격, DL이죠. 그래서 DA 곱하기 DL 하면 뭐가 돼요? A는 면적이니까 DA가 아니죠. A 곱하기 DL 하면 DV가 되죠. 이해해요? 볼륨이요. D 볼륨이야. D 타우라고 쓰는 게 조금 더 구분이 돼. 그래서 D 타우라고 썼어요. 여기는. 그리고 A,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고 있는 커런트 덴시티 곱하기 A였었잖아. 이것이 I죠. 그러니까 얘가 J의 A DL이 된 거지. 그럼 J D 타우가 되지. J의 D 타우가 되죠. J D 타우. A JD 타우. 요거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벡터 포텐셜의 커런트. E는 뭐였었어요? 2분의 1 볼륨의 에너지,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는 로 V가 됐죠. 이 타워가 됐죠. 매그네틱 필드는 2분의 1 V의 뭐가 돼? J A가 됐죠.
제가 왜 순서를 조금 바꿔 썼냐면 얘를 그렇게 써서 그래요. 얘가 뭐였었어요? 소수였었죠. 얘가 뭐예요? 소수였었죠. 얘가 뭐예요? 더 포텐셜이었죠. 얘가 뭐예요? 포텐셜이잖아요. 다른 건 뭐야? 벡터라는 거밖에 성질이 벡터라는 거밖에 다른 게 하나도 없죠. 하나는 로브이, 하나는 JA. 그냥 나머지가 같아. 여기서는 뭐 다이버전스 A 크로스 B는 하나씩 A 빼기 컬 H. 그래서 해서 보시면 재밌는 거는 요거가 B잖아요. 그래서 B가 나와. 요거는 뭐가 될까? 요거는 무한대 루프 쪽이 값이니까 얘는 제로가 돼. 네. 밖에서 있는 두 값은 서로가, 그리고 H하고 B 벡터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야. 얘는 서로 수직. 그래서 제로가 돼. 요 값만 남아. 기억하시면 좋지. 매그네틱, 요거는 덴시티. 그래서 2분의 1 볼륨의 H다 B만큼, 또는 얘가 소스를 공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B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에너지는 2분의 1 볼륨의 D.E D 타우가 됐었죠. 이해하고. 그럼 전자기장이 갖고 있는 토탈 에너지는 이 두 개가 더한 값이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 덴시티, 볼륨으로 나눠진 거죠. WM을 볼륨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매그네틱 필드 덴시티. 자, 그래서 좀 이쁘죠? 2분의 1 H.B U2는 2분의 1 D.E 또는 얘는 2분의 이필론 E 자승, 얘는 2분의 U의 B 자승. 이렇게도 기억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에너지의 밀도기 때문에 얘는 커런트 아니야, 줄이야. 자, 다 됐어요. 마지막 하나 주제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들이 이제 뭐로 구현이 되느냐면 모터 돌리는 데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토크라는 개념, 이 에너지하고 토크하고를 묶어. 토크는 뭐예요? 힘 곱하기 8이죠. 그렇죠? 회전력이죠. 그래서 사실은 힘 곱하기 길이기 때문에 단위가 뭐예요? 토크는 에너지죠. 여러분이 렌치 갖고 이렇게 돌리는 거 많이 보셨고, 문 여는 거. 여기가 힌지가 있으면, 액세스가 여기 축이 있으면 문고리가 축에서부터 먼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먼 데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지. 어느 문을 더 좋아해? 문고리가 멀리 달려있는 걸 더 좋아하시겠지. 이유는 적은 힘으로 열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고관집들은 어때요? 문고리가 어디 있어요? 옆에 있으니까 문이 이뻐요, 안 이뻐요? 중심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궁전 같은 대궐에 문은 어디 있어요? 문고리가 어디 있어요? 이 가운데 있죠. 대신에 그 문은 누가 열어요? 왕이 안 열지. 신하가 열지. 그렇죠? 왕보다 신하가 힘이 좋아서. 네. 권력이죠. 그 역은 힘이 될 수도 있고 파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는 뭐예요? 에너지를 분출하는 힘이야. 권력은 파워야. 파워는 전기력하고 같아. 스토어하는 에너지도 커야 되고 그거를 한 번에 탁 내주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있으면 권력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안 해. 신화가 하니까 여기다 놓고 아름답다고 자기는 보기만 하지. 자, 뭐 농담이고. 자, 그렇게 해서 생기고 있는 토크하고 얘를 묶는 까닭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토크는 파워하고 지금 같죠. 아니, 저기. 뭐야, 이게. 뭐지, 그레디언트.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쓰고 있냐면 이 토크하고 폴스를 모터를 돌리는 힘. 여기는 잘 여러분들하고 이 그래프를 그냥 보면서 톡 풀어봅시다. 여기에 루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루프가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죠. 요거는 리드선이고 여기에는 접촉하게 되어 있어서 브러쉬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터가 많이 망가지는데 망가지는 게 뭐가 망가지냐면 여기가 항상 메케니컬리 접촉을 하고 있어서 닳아서 접촉이 안 좋아져서 모터가 잘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를 수선한다 그러면 여기를 대게 그리고 여기에 전기가 두 군데가 들어가. 하나는 여기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게 있고 여기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도 전기를 전자석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죠. 이 전자석은 뭐를 만드냐면 자기장을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고 있는 자기장을 만들죠. 그리고 요 축에다가 우리가 바퀴를 달면 바퀴가 이제 돌게 되겠고 또는 얘가 돌면서 전기를 뽑아낼 수 있죠. 발전기도 되고 축도 되죠. 발전기가 될 때는 어떤 때예요? 바퀴를 누군가가 돌려주는 거죠. 여기가 풍차를 만들어서 바람이 돌리거나 수차를 만들어서 물이 돌리거나 또는 스팀이 돌리거나 스팀 제너레이터에 열을 누가 줘요? 원자력이 주면은 그게 원자력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돌리면 여기 돌아가고 있는 여기에 자속이 바뀌죠. 그럼 그 자속이 바뀌는 자속에 d 바이 dt가 뭐를 만들어요? 아까 기전력을 만들었죠. LDIDT가 되죠. 자속인 LI였죠. d 바이 mdt는 dLdt 플러스 I 플러스 LDIDT가 되죠. 지금 커런트는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인덕턴스 값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인덕턴스 값은 뭐의 함수였었어요? 면적의 함수였죠. 얘는 면적이 들어가죠. 자, 돌면 어떻게 돼요, 면적? 빅필드가 있는 매그네틱 플럭스가 수직일 때 면적이 최대죠. 돌면 어떻게 돼요? 면적이 줄죠.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지만 면적이 줄죠. 따라서 이 루프에 뭐가 형성이 돼요? 전압이 형성이 되고 그 전압의 에너지가 전류를 흐르게 만들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탁 돌지를 잘 않지. 그걸 교묘하게 잘 돌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능력이겠고.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류가 흐르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 전류는 어떤 전류가 흐를까요? 면백타가 180도로 바뀌잖아. 그건 어떻게 돼? 이게 서큘러 모션 하면서 면의 각도가 바뀌니까 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사인 파형으로 갔지. 그 다음에 위상이 180도가 바뀌지. 그래서 180도의 위상을 갖죠. 그러니까 전류가 맨 처음에 흐르고 있는 방향이 굳이 따진다면 방향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느 쪽으로 흘리기 시작하냐. 그래서 내려서 시작을 했느냐 올라가서 시작했느냐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전류의 흐르는 방향.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꾸 무슨 이야기로 슬슬슬슬슬 슬금슬금 들어가느냐면 이 시간이 변하는 이야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시간이 변하는 문제. 시간이 변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게 그 전자기파의 문제. 오히려 소스는 내 공간 안에 존재 안 해도 생기고 있는 현상까지를 우리가 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었던 문제는 전기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 그 다음에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는 가우스로, 그 다음에 폴이 없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인자라는 걸 인덕턴스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억을 하죠. 여기서는 캐피시턴스, 여기서는 인덕턴스. 여기서의 에너지는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는 2분의 1 입실론의 2자승 혹은 2분의 1 D.E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매그네틱 필드는 2분의 1 H.B의 B 타우로 생각하시는 게 좋죠. 인덕턴스는 플럭스라는 개념, 플럭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씁니다. 매그네틱 필드는. 그래서 B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억해 보시면. 그 다음에 E는 스태틱한 경우였었다고 강조를 했죠. 이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E는 플럭스의 아까 여기 지금 보다시피 dB, dt 결국은 이게 플럭스의 매그네틱 플럭스의 시간 변화량이 만드는 값이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미처 못했고, 그 다음에 매그네틱 필드는 커런트가 만들었죠. 암페어로. 실제로 여기에 커렉션 텀이 더 들어가요. 이필론 제로, 뮤 제로의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따라서 우리가 요시, 그 다음에 요시, 그 다음에 요시. 요시까지를 우리가 묶어서 맥스웰 이퀘이션이다. 그리고 인덕턴스, 캐패시턴스는 전부 다 뭐예요? 에너지를 스토어한다. 그래서 필드 에너지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죠. 전기장, 자기장이 있는 공간은 뭐가 있어요? 일렉트릭, 매그네틱 필드의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거기에 전하를 넣으면 그 전하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음 챕터서부터 다루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번 구해보세요. 아, 그리고 여기가 이게 루프야. 루프가 있어요. 루프가 있고 매그네틱 필드가 있고 그 면적이 존재를 해. 그 루프에 뭐가 흘러? 지금 커런트가 흘러. 자, 그러니까 커런트 곱하기 면적. 뭐죠? 매그네틱 모먼트라는 형식을 취해서 표현할 수 있죠. 모먼트. 그래서 얘를 앵글로 미분하면 뭐가 돼요? 토크가 돼요. 터의 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마무리 짓고 그 맥스웰 이퀘이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맥스웰까지는 가야 전자기하고 우리가 제대로 느끼는 거가 되겠죠. 시간이 조금 제 컴퓨터가 다시 키니까는 안정이 됐어요. 그렇죠? 사람하고 비슷하게 아마 저를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워밍업을 잘해서 이렇게 깜빡거림 없이 수업을 좀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